네, K푸드가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주력 수출 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K푸드 열풍의 비결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PB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K푸드 열풍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놀랍습니다. 뭐 라면 수출이 월 1억 달러를 돌파했다. 라면 하나만으로 이 K라면 열풍. 와, 정말 놀라운데 이은희 교수님. 네네. 라면 많이 드실 텐데 네, 많이 해외에서도 먹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네네. 이 돌풍, 열풍의 이유, 비결 어떻게 네. 봐야 할까요 지금? 네, 몇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BTS를 비롯해가지고 한국 K-팝 스타를 통해서 또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그 라면 먹는 장면을 많이 목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이 먹방 챌린지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SNS를 타고 파급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SNS에 또 효과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라면이 그 조리가 간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도 이렇게 쉽게 따라할 수가 있고 네. 막상 조리해 보면 또 맛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리가 간편하고 네. 저장도 수월하다. 음. 이런 점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더 예를 들자면 네. 이제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고물가 시대에 이 한 끼 식사로 비교적 네. 그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맛도 괜찮고 조리도 편하고 가격도 싸니까 네. 한 끼 식사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데 네, 네, 수출이 그렇죠. 1억 달러 정말 놀라운데 네. 라면 열풍 지금 우리 기업들이 삼양식품도 있고요. 농심, 오뚜기 다 이 쟁쟁한 회사들인데 뭐 회사마다 지금 실적이 다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실적, 주가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회사는 당연히 삼양식품이 되겠죠. 삼양식품 네. 정말요. 정말로 사실 우리가 식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사실 식품 주식은 잘 매매를 잘 안 하세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전통적인 내수주에다가 네. 변동성도 적고 음. 다만 이제 우리가 2014년 15년에 그때 당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류라는 게 처음으로 했을 때 네. 그때 당시 이제 CJ 그룹주들이 그때 당시 뭐 햇반이라던가 뭐 이제 치킨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전 세계 공중파를 타면서 열풍이 한 번 있었고 예. 사실 그 이후에 사실 식품 주식은 그냥 뭐 자산주 정도의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죠. 네. 근데 최근에 네. 이제 불닭볶음면이라는 삼양식품의 삼양식품. 예, 글로벌 히트 상품이 나왔죠. 네. 예, 그러면서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이제 SNS 마케팅이 효과를 본격적으로 보고 이제 그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관련된 뭐 챌린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정말로 그 핫하게 네. 소위 말하는 핫하게 지금 시장 글로벌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뭐 지금 불닭볶음면을 얘기해 줬는데 그게 지금 인기를 끌면서 월 라면 수출 1억 달러를 지금 돌파한 거잖아요. 네네네. 불닭볶음면은 굉장히 매울 것이다. 매운 건 혹시 몸에 좋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인기를 끄는 어떤 이유를 어디서 찾아봐야 됩니까? 이거? 네. 우리가 잘파 세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잘파. 잘파. 예. 그거는 이제 알파 세대하고 Z세대를 합해서 우리가 잘파 세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특히 SNS를 많이 하고 네. 아직 젊고 어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재미있는 거, 독특한 거, 신나는 거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재미있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는 매운 거는 이제 뭐 위가 아플까 봐 건강에 안 좋을까 봐 좀 삼가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 이 불닭볶음면을 먹는 그 소비 행위가 너무나 재미있는 하나의 행위고 그거가 이제 매개체가 돼가지고 예. SNS에서 SNS 에서. 서로 소통하고 재밌어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런 인기를 끌고 지금 아까 세 개 회사인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양식품, 농심, 농심, 오뚜기. 오뚜기 정도? 지난 네.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비교할 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좀 차별화가 사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농심과 삼양식품 같은 라면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사실 1분기 실적도 그렇게 사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영업이익이죠? 보면 네. 영업이익을 보면 삼양식품이 한 800억 정도, 800억 조금 넘게 수익이 좀 났고요. 예. 농심 같은 경우에는 한 600억 원 좀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음.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시가총액은 3조 원대 내외로 뭐 2조 후반, 2조 중후반에서 계속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네. SNS에서 사실 이 불닭볶음면 때문에 삼양식품이 드디어 농심을 역전했다. 그런 사실 그런 소위 말하는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영상들이 좀 있었죠.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두 기업 간의 차이가 이제 해외 비중의 차이입니다. 해외 수출 비중의 그렇습니다. 차이가 어떻게 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70% 이상, 한 75% 정도 보고 있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모든 사업부 합쳐서 한 30% 중반 정도의 해외 매출 비중을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가총액도 비슷하고 영업이익도 조금 더 나왔을 뿐인데 시가총액 차이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3.7조에서 한 2.5조, 삼양식품이 3.7조, 농심이 한 2조 5천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지금 시가총액 차이가 1조 넘게 나는데 사실 이렇게 1분기 차이가 영업이익은 한 200억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역시나 가장 큰 거는 이제 해외 수출 비중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내수주의 이야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네.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 예.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당장 뭐 북미나 이런 게 돼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모르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례를 사실 2014년, 15년도에 사실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14, 당시에 15년? 네. CJ 그룹주들도 사실 제일제당만 하더라도 예. 내수주였죠. 내수주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만 뭐 예를 들어서 햇반을 팔고 관련 만두를 팔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으로 12억, 14억 인구를 대상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회사가 되다 보니까 그 성장성에 대해서 다르게 부여를 할 수밖에 없는 돼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CJ 주가, CJ 관련 그룹주들이 큰 상승을 보여줬었죠. 사실 이번도 사실 좀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비중이 농심 대비 2배 이상, 2배 가깝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농심과 삼양식품의 주가가 많이 엇갈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 더 실적을 네. 얘기해 보자면 매출액만 보면은 네. 아직도 삼양식품이 농심이나 맞습니다. 이 오뚜기에 비해서 훨씬 미치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영업이익만 네. 조금 추월했을 뿐인데 맞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무려 1조 이상 차게 벌어졌다는 건 혹시 삼양식품 주가에 조금 거품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식품주가 좀 유별나게 좀 상가를 가는 그런 흐름도 좀 보여줬었는데요. 예. 지금 최근에 나온 리포트 보면 60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제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목표 주가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PR 관점을 봤을 때 예. 우리가 내수주 기준 보면 평균 한 10배 정도 주거든요. 평균적으로 네, 10배 인데.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사실 15배 정도 줘도 충분하다라는 이제 해외 진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를 해외에 수출하는 거나 라면을 해외에 수출하는 거나 뭐 영업이익률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수출주는 같은 관점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의 밸류에이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장성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주가가 가파르게 서서 좀 주가가 상승해서 조금 이제 과열의 양상을 좀 보여주긴 합니다만 이 흐름 지금 최근에 나오는 최근에 뭐 SNS 마케팅이라든가 판매 이런 흐름들 그리고 올해 내내 집계됐던 라면 수출 추이를 봤을 경우에는 조금 뭐 주가가 더딜 수는 있어도 예. 우리가 예전에 뭐 이제 거품 주식 테마주들 보면 급등했다 급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잖아요. 예. 근데 뭐 이런 식품주들은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버블이라고 논하기에는 지금 당장의 주가만 보면 당연히 무섭고 신규 매수를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좀 찬찬히 뜯어보면 좀 지금의 가격은 좀 정당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가격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볼 수 있다. 이은희 교수님 보시기에는 삼양식품 여러 가지 라면 회사들, K푸드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삼양식품이 주목을 끄는 이유, 농심과 뭐 오뚜기에 비해서 뭔가 이게 이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확 다른 면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라면 하면 농심이 절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원의 차이가 날 정도로 대장주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요 인터넷이나 그다음에 SNS를 보면 이제 콘텐츠 중에 제일 인기 있고 그다음에 많이 하는 게 먹방입니다. 먹방. 네, 먹방. 예. 먹방인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저기 네티즌들도 최근의 경향은 어떠냐면 좀 독특한 거.
독특한 거. 우리가 예. 이제 익숙한 거 말고 독특한 독특한 거가 뭐가 거에 있나 대한, 이거를 예. 이제 소개하는 예. 그러한 영상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 전 세계 그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네. 한국의 먹방은 K-팝의 인기와 관련이 됐지만 일단 먹어보면 네. 맛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요리도 쉽고 네. 그다음에 맛도 있고 퀄리티도 좋아요. 그런데다가 특히 중요한 것은 SNS에서 그 이제 K-팝 스타나 한국 드라마에서 본 장면, 네. 그 물품을 자기네가 직접 먹어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재미를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이제 집에서도 가끔 라면 끓여서 먹거든요. 네. 밥하기 싫을 때 네. 보면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니, 라면은 원래 일본에서 조금 많이 팔리고 일본이 네. 미국에서 수출도 많이 했고 종류도 많을 텐데 우리가 일본을 좀 압도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라면이 어떻게 보면 시조는 일본이고 일본 거를 우리가 그대로 이제 본따서 예. 라면을 만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의 맛은 다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거는 일본하고 차별화가 되는 네. 정말 이렇게 한번 먹어보면 중독성이 있어서 자꾸만 먹게 되는 그런 아주 질 좋은 맛있는 그러한 식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우리나라 라면의 그 경쟁력을 믿고요. 네. 앞으로 더 수출이 잘 될 거라고 앞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라면의 경쟁력을 이제 믿는다. 사실 뭐 네네. 우리 K식품 날개를 단 K식품이 뭐 라면만이 아니에요 지금. 네네. 뭐 김밥, 김치 전반적으로 지금 다 수출이 잘 되는 거죠. 다른 네. 뭐 대표적인 그런 네. 식품들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조금 주식시장으로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예. 들어가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의 김 관련주. 김 관련주. 네. 김 관련주가 사실 몇 개 없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김과 관련된 종목들이 예. 시장에서는 조금 급등 양상을 좀 보여주는 어떤 회사들입니까? 김과 관련된. 동원 것들? F&B라는 예.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사조 시푸드, 네. 뭐 CJ 시푸드, 동원 수산, 뭐 사조 대림 뭐 이런 회사들인데요. 사실 김 수출도 라면 수출 못지않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달이 역대 최고치를 냈었는데 1,700억 정도. 네. 이번 4월 달에도 그에 준하는 수출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예. 사실 김 양식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음. 중국하고 일본이 좀 상대적으로 김 양식에서 좀 고전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의 김이 안전하고 또 양식이 좀 상대적으로 잘 되다 보니까 수출이 한국 김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사실 김을 검은 반도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검은 반도체. 네, 검은 반도체. 근데 이제 이 수출도 하나의 이제 좀 효자 품목으로 되어 있어서 예.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저도 사실 매운 거 좋아하지는 않던데 불닭볶음면 억지로 한번 먹어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김도 억지로 사서 뭐 종류별로 먹어보고 아. 그런 행위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을 이제 검은 반도체라고 네. 한다. 사실 김이 지금 이렇게 수출이 잘 되지만 한때 미국 사람들이 김을 굉장히 네. 싫어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이게 칙칙하다, 검은 뭐 검은 문체이기 것 아래서.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바뀐 거예요? 블랙페이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약간의 혐오 식품으로 이렇게 취급되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이 너무나 수출이 잘 되니까 네. 국내 김값이 올라가지고요. 지금 김밥값이 오를까봐 좀 조마조마한 수출이. 실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김은 마른 김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조미김도 있고 조미김. 그다음에 이제 또 냉동 김밥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 부각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특히 수출이 잘 되는 게 조미김인데요. 조미김. 네. 아. 이 한국하고 일본은 조미김을 밥 반찬으로 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걸 염분을 좀 낮게 해가지고 그 스낵으로 미국에 파는데 뭐 열풍이라고 그래요. 스낵으로.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 조미김, 예. 약간 염도를 낮춘 조미김을 이 저기 감자칩이나 팝콘 대신 예. 먹는데 예. 엄청나게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냉동 김밥 열풍은 뉴스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냉동 네. 김밥. 네. 네, 그래서 냉동 김밥이 그 미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예. 그 냉동 김밥 먹는 거를 그 먹방 챌린지를 했는데 그게 이제 1억 뷰 이상을 달성을 하면서 네. 그 김밥이 이제 냉동 김밥이 동이 났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형 유통 체인으로 네. 트레이더스 조가 있는데 트레이더스 조. 네, 거기에 이제 냉동 김밥을 250만 톤을
수출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김밥으로 치면 수백만 줄에 해당되는 건데 한 달 만에 동이 났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네. 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도 이게 이제 올해 이렇게 김이 수출이 잘 된 거는 중국하고 일본의 그 김 생산이 좀 어려워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네. 김에 대한 이제 예. 수출이 늘어났는데 향후에도 이게 이제 건강한 간식이다. 네. 이러한 이제 이미지를 외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미국에 수출이 잘 되지만 네. 뭐 유럽이나 그 서구에까지도 수출이 잘 될 걸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아까 식품기업 우리 황현 팀장님이 이제 아까 전반적인 성격을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식품이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은 적고 네. 주가 수익 비율도 조금 내수 업종이니까 조금 그렇죠. 낮은 낮게 편인데 평가를 받- 네. 지금은 그런 관점을 조금 바꿔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서 사실 우리가 뉴스에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뉴스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네, 그렇게 예전 생각하시는 같으면 분들도 많이 그랬어야 될 있을 텐데. 겁니다. 근데 요즘 주식시장의 트렌드가 네. 사실 저도 그런 격언 굉장히 조금 동의하는 편인데 요즘 주식시장 트렌드가 조금 약간 양극화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개별 종목들로 트렌드가? 나누어 보면 그래서 양극화. 보면 예.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주식이 좀 많이 오르면 사실 예전 같으면 이게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면 가는 주식은 계속 가고 네. 내려가는 주식은 계속 내려가는 그런 좀 양극화 현상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주식의 관점, 트레이딩의 관점을 보면 예. 삼양식품이 있고 농심이 사면 네. 사실 사람의 심리적으로 아직 덜 오른 농심을 조금 많이들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분명히 본다면. 투자 입장에 네. 본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최근의 트렌드는 시장의 심리들은 오히려 삼양식품을 더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을 봅니다. 왜냐하면 네. 결국은 삼양식품이 시장에서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이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면 농심 2등주, 3등주인 농심이나 오뚜기도 당연히 하락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 예. 보니까 뭐 이게 여러 가지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표들이 여러 가지들 있으시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좀 시장의 변동성이 유독 심한 구간에서는 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좀 듭니다. 삼양식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우리 집중 진단을 마치고 네. 오후 초대석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직접 이 브랜드 전략을 담당하는 분을 직접 모시고 최의리 삼양 네. 라운드스퀘어 브랜드 전략 네. 실장을 모시고 과연 불닭볶음면의 성공 비결은 뭐냐 그걸 또 별도에 듣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계속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사실 지금 K푸드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아까 국별로 봤을 때 네네네. 최근 미국이 크게 네,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 미국? 네. 보통 우리가 중국을 많이 수출할 텐데 네. 왜 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미국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지 그 변화의 네. 요인은 뭘까요, 네. 미국?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그 식품의 수출 1위는 일본이고 2위가 중국, 3위가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1년 만에 미국이 1위로 올라섰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 수출이 제일 많이 되는 식품은 네. 아까 말씀드린 1위가 라면이고요. 라면, 그다음에 2위가 쌀 가공식품입니다. 쌀 가공식품, 네, 그다음에 3위가 김치예요. 김치. 네. 예. 그런데 이 쌀 가공식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 글루텐 프리 제품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고 그래요. 글루텐이 없는. 글루텐이 없는. 네. 그래서 전 세계 글루텐 프리 시장의 반이 미국 시장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미국 시장이 글루텐 프리를 요구하는 그런 예. 소비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쌀은 글루텐 프리의 대표적인 식품이다라고 쌀이. 해가지고 예. 요 쌀에 대한 쌀 가공 식품에 대한 수출이 최근에 파격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품목별로 보면 1위가 햇반입니다. 햇반. 네, 아, 햇반. 예. 이 햇반은 특히 이제 그 건강식이면서 굉장히 레인지에 잠깐 데피면 그 상태도 좋게 밥의 상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 위주로 이거를 소비했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 미국인들도 이 햇반의 구매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떡볶이 말씀을 떡볶이.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역시 매운 건데. 매운 건데. 네네. 이 떡볶이도 초기에는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 위주로 이렇게 판매가 됐는데 요 햇반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네. 요 냉동떡과 소스를 같이 이렇게 넣은
그러한 식품이 수출이 많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위는 아까 말씀드린 냉동 김밥 냉동 김밥 수출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라면이 제일 많이 팔리고 쌀 가공식품에 식품. 이어서 김치. 그런데 초기에는 이제 한국 분들 거기 구포들이 많이 샀을 텐데 네네. 이게 또 매운 거면 혹시 멕시칸 이런 쪽에 인종적으로 그런 쪽에 좀 많이 팔리는지 아니면 이제 백인 주류 사회까지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그런 네네. 부분. 사실은 이제 멕시칸 쪽도 이렇게 매운 거 많이 드시기는 네. 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김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발효식품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건강식품으로 개념화가 됐어요. 아, 우리 김치가.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매움에도 음. 불구하고 건강식이다라는 컨셉이 형성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 매운 거가 이 히스패닉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반 미국인들도 네. 이렇게 시도를 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맛을 느끼는 사람이면 이렇게 시도를 하는 식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자, K푸드 이런 열풍에 힘입어서 식품기업도 실적이 1분기 굉장히 좋았고 과연 지금 2분기 그리고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실적 전망을 좀 해보고 싶은데 황현 팀장님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식품기업도 실적을.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거는 이제 아마 수출 데이터가 될 겁니다. 수출. 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시나 구 단위까지 이제 수출 데이터들을 보면서 특정 기업이 있는 구를 보면 예. 그 구의 수출이 많이 늘었다는 거는 그 기업에 있는 종목 해당하는 생산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도 이제 또 보시는 얘기를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정말 수출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올해 내내 좋은 건 사실 반도체고요. 반도체. 이제 거기서 이제 특별하게 좋게 지금 나오는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라면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라면이 이제 앞으로 4월 달까지는 이제 일단 수출이 잘 나왔고요. 이제 5월 달, 6월 달 데이터를 계속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런 SNS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번 열풍이 지나고 나면 네. 분명히 좀 또 잦아드는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이제 그럴 때 과연 그럴 때도 이제 라면의 수출 데이터가 이제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들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주가를 볼 때 가장 주식의 주가가 가장 가파르게 오를 때는 예. 그 상승률이 좋아질 때, 그러니까 수출의 증가율이 가장 좋아질 때거든요. 증가율. 그렇죠. 증가율 예. 높을 때. 증가는 계속하지만 네. 증가율이 감소하게 되면 주가는 확실히 탄력을 잃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주가가 수출도 많이 늘고 주가도 많이 흐르는 이제 올라오는 상태인데 이제 올 여름, 가을 가면서 과연 라면 수출액이 지금의 추세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는 향방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까지는 다 터치를 했습니다. 이미 목표 주가를 넘어섰다. 그렇죠. 이제 50만 원이 평균이었기 때문에 이제 50만 원을 넘어섰고 지금 이제 50만 원에서 이제 계속 목표 왔다 주가를 갔다 계속 높일 가능성이 있죠.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과연 그의 주가가 이제 왜냐하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도달했으면 애널리스트 분들은 분명히 그거에 이제 다른 이제 대응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수출 데이터가 좀 실적이 꺾인다거나 또는 증가율이 좀 둔화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조금 이제 슬로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희 교수님 그렇다면 이 K푸드 지금 저희가 라면과 쌀 가공식품, 김치종 이게 이제 주력이라고 했는데 네네. 전체적으로 K푸드 산업이 수출 산업으로서 과연 주력 수출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주력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는데 네네. 뭐 그런 쪽으로까지 접근하기 위한 그런 산업이 될 수 있을까? 될 가능성, 되기 위한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뭐가 좀 있을까요? 그 반도체도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그 뭐 경제를 견인하는 요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먹는 것도 자주 먹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 먹고 매일 먹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품이 하나의 단가는 뭐 반도체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이 단가는 작지만 하루 3끼 먹고 매일 먹는다.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한국의 식문화라는 게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의 깊어요. 다시 음식 말하면 문화가 깊다, 문화가. 그렇죠. 어떤 측면입니까? 종류도 다양하고요. 종류도 다양하고 그 지역 구석마다 네. 그 특색 있는 그러한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상품화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이 그거의 진가를 알게 되면 네. 이제 우리나라 지금 라면하고 예. 쌀 가공식품하고 김치 정도지만 뒤를 이어서 계속 히트 칠 수 있는 그러한 식문화를 표현하는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어떻게 개발하고 그걸 알리고 그러느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전망, 앞으로 우리가 수출 산업으로 정말 육성할 수 있는, 클 수 있는 가능성, 잠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볼 때 이 식품 산업의 최근 주가 오르니까 좀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라든지 또는 가지고 있는 분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일단은 식품 주식은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주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 방어주에서 수출주로의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수출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이 반짝에 그칠지 정말로 올해 잠깐 불닭볶음면의 히트로 인해서 정말 반짝으로 그칠지 아니면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이게 좀 지속적인 효자 상품이 될 수 있을지가 가장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밸류업 종목에도 우리가 지주사와 관련된 수출주들이 지금 CJ부터 시작해서 CJ. 그런 이제 뭐 식료품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우리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이런 지주사들 식품주가 좀 들어갑니까? 충분히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련 종목들은 뭐 지금 앵커님께서 뭐 콕 집어서 종목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큰 틀 차원에서 우리 식품주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확실히 바뀌었다. 예. 그러면서 앞으로 향후 나올 어떠한 그 종목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예. 분명히 또 여기서 툭 튀어나오는 뭔가 그 엣지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 수출 면에서 볼 때 지금 아까 미국인데 이 중국 같은 경우 시장이 더 클 텐데 네네네. 잠재력은 어디 미국보다 더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같은 동양계이기 때문에 네. 이 미국 사람들도 한국 지금 식품을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은 오히려 더 좋아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 음식하고 한국 음식하고 그 차별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거 특히 이제 한국의 예. 그 젊은 그 소비자들이 그 먹방이라 그래가지고 네.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막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처럼 그 저기 시연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입소문을 타면서 예. 다시 다 따라하고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중국 시장도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K푸드 산업, 과연 우리 수출 주력 산업까지 클 수 있는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B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